42살에 결혼해서 44살에 출산을 했습니다. 모유수유 하는 동안에는 술을 먹으면 안 됩니까?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임산부들이 술 한 잔은 괜찮다 했어요. 20년 전에는. 근데 이게 알코올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한 잔도 안 된다고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 잔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엄마가 매운 걸 먹으면 아기 똥꼬가 헌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좀 얘기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초유는 먹이는 게 좋다라고 하잖아요. 초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오는 걸 말하나요? 보통 이제 한 달 안에 나오는 걸 초유라고 하죠. 근데 첫 일주일에서 열흘, 요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요. 보통 초유하면 한 달까지. 왜냐면 젖이 한두 달까지 계속 늘어나요. 노력하면. 몇 cc에서 몇 cc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한 번 짤 때 처음에 뭐 10cc, 20cc 나오지만 보통 50, 60cc 이상은 나오죠. 나중에 많이 나오면 100cc도 나오고요. 이거 100cc 이상 먹어야 되잖아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만큼 나오죠. 그러면 초유 정도는 먹이고 단유를 하겠다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한 달까지는 먹여야 되는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3개월 후에 이제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단유를 언제부터 해야 되지? 저는 가능하다면 내가 젖이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옷이 다 젖는다 그런 분이 아니라면 직장에서 짤 수 있다면 짜시는 걸 권해드려요. 낮에 한 번 짜면 되거든요. 많지 않은 분들은. 그리고 저녁에 가서는 아기를 물려서 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렇게 보장되는 회사가 많아요. 그러지 않으면 자동차에서 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점점 젖이 줄어요, 결국은. 출근하면 젖이 확 줄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젖을 내가 끊어야 되는데 조바심을 갖지 마세요. 그러지 않고 내가 젖이 좀 양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 한 2주 전부터 준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단유하는 약이 없거든요, 요즘 우리나라에. 원래 단유약, 단유주사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있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유주분비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이라서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주분비 호르몬이 증가된 사람이나 뇌하수체 종양 환자가 써야 될 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 때문에 그 약이 없죠. 혹시 임신 중에 가슴 별로 안 커졌다 그러면은 모유 양이 많지 않을 수도 있나요? 꼭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태반이 떨어져 나가면서 생기는 변화거든요. 애 낳아봐야 알 것 같아요. 젖 양이 많아졌나. 모유수유는 저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먹일 수 있으면 최대한 먹여보는 걸 단유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으면 해보는 게 좋고 최대한 하는 게 좋죠, 모유수유는. 최대한 해보는 게 좋고 분유를 먹여야 한다 할지라도 크게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렇죠. 맞아요. 안 되는 거를 죄책감을 느껴서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되 너무 모유를 끊어야 된다는 거에 집착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애랑 계속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또 물려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적응이 안 된 사람은 그러는데 적응이 된 사람은 편하대요. 분유 안 타도 돼서. 일어나서 분유 타러 안 가니까 그냥 자다가 먹이기 때문에 더 편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잠을 못 자고 어차피 100일까지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되는 게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애 낳고 나면. 그러니까 계속 그때 상황에 맞게 밀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애가 크면 괜찮네 했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계속 밀당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가끔 남편이 끼어들면 화가 나는 거지. 진짜 애랑 밀당하기도 바쁜데 남편이 하면 이제 화가 버럭 나는데 이게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애랑 출산하기 직전에도 애가 나오나? 안 나오나? 배가 아픈가? 만가? 계속 밀당을 하게 되잖아요. 애 낳고 나서도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밤에 애를 내가 낮에는 이거를 해야겠고 밤에는 이거를 해야겠다. 계획을 세우는 게 의미가 없어요. 혼유를 한다고 하면 언제는 모유를 먹이고 언제는 분유를 먹여야 그게 이제 돼요? 조금 편한 방법이 낮에는 모유를 먹이고 밤에는 분유를 먹이면 분유는 소화가 안 돼서 애가 잠을 조금 깊게 자요. 모유는 소화가 너무 잘 돼서 설사도 잘하고 금방 배고파하거든요. 근데 이제 분유는 그래도 2시간은 잡니다. 애들 2시간마다 먹거든요. 60일 지나서 100일에 가까워지면 이제 그게 4시간으로 늘죠. 그러니까 이 고무줄 같은 마음만 갖고 있으면 돼요. 아기가 어제와 오늘이 틀리고 나의 컨디션이 어제와 오늘이 틀리고 아침 저녁으로 내 기분이 틀리고 우리 아기도 아침 저녁으로 틀리고 고무줄처럼 내가 탄성을 가지고 있는 게 슬퍼졌다가도 돌아오고 힘들었다가도 하루 자고 나면 회복하고 싸웠다가도 금방 풀고 이렇게 하면서 이 탄성을 가지고 사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기 낳고 기르는데요.